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억지를 부리다 못해 때를 쓰고 있는 것 같은 한 시댁에 관한 사연입니다. 정말 이런 시집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집의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결혼생활 3년 동안 억지 부리는 일 허다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자기들 말이 맞다고 우겨댔었는데 기어이 또 그러더군요. 저희 부부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말이죠. 저희는 결혼했을 때 시집에서 가지고 있는 낡고 작은 빌라에 들어가 살았었습니다.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집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어머니가 저희를 설득하셨어요. 빚 없이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 집에서 한 3년 정도만 살다가 둘이 열심히 돈을 모아 이사를 가라며 은근 압박을 하셨었죠. 괜히 보이는 게 중요해서 갖추는 것보다 우선은 실리를 따져야 하는 거야. 니들이 지금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자. 그럼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할래?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신접살림 들여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법이야. 뭣도 모르고 계속 사다가는 결국 파산 나는 거고.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 나이 먹은 사람 말 들어서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애 낳고 조금 키우다가 그때 이사 나가면 되잖아. 시집에서 들어가 살라고 한 빌라는 정말 낡고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았고 생활 환경도 별로 좋질 않았죠. 가끔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면 남편은 항상 저를 데리러 정류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동네 가로등 설치가 좀 미비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곳이 좋긴 했었어요. 오래된 빌라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보다는 마치 터줏 대감들처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고 하니 그렇게 잘 챙겨주셨거든요.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아이가 울면 모든 어르신들이 달려올 만큼 그렇게 정이 넘치던 곳이었죠. 제가 힘들어하면 어르신들이 봐주시겠다고 손수 아이를 안아 데리고 가시기도 했었고요. 제 아이는 그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이 넘치고 다정하고 친절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었으나 아이가 점점 커가니 이사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 마음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빌라다 보니 빌라 외벽 전체에 방수 처리를 해도 집안에 빗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공사를 하시는 분을 불러 견적을 내보려 하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건물 외벽에 방수 처리를 해도 아마 1년도 안 갈 것이라고 말이죠.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 답이 없다 했습니다. 빗물이 새어 들어온 곳은 조금씩 곰팡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닦아내고 환기를 시키고 아무리 선풍기를 돌려도 한 번 퍼진 곰팡이를 잡기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남편과 의논 후 저희는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부모 덕 보는 줄도 모르고 집을 알아보고 다닌다고 말이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한 번 곰팡이가 생기지 않던 곳에 곰팡이를 키우게 되었냐고 말이죠. 뭐 집 관리를 아주 개판으로 하는 바람에 집값을 떨어뜨려 놓았다나요? 시부모님들, 특히나 시어머니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목청도 얼마나 좋은지 무슨 말을 하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아파오죠. 결혼 생활 동안 빚 없이 시작하게 해 주었다고 항상 시집의 고마움을 알아라. 이런 시집 없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빚 없이 시작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그 집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받진 않으셨지만 월세와 용돈조로 저희는 매달 시집에 70만 원의 돈을 들였었거든요. 그 집 정말 잘 쳐봤자 보증금 2천에 월 30도 안 하는 그런 집인데 말이죠. 또한 곰팡이 건도 너무 억울했는데 시어머니가 곰팡이를 키웠다고 하도 혼을 내시길래 동네 어르신들께도 여쭈어 보았었네요. 그러자 하나같이 워낙에 노후가 된 집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본인들 집에도 한두 곳은 다 곰팡이가 펴있다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했더니 또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본인이 봤을 땐 절대로 곰팡이가 생길 만한 집이 아니라고 말이죠. 제가 관리를 못해 지저분한 사람이라 그리 된 것이라 억지를 또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집에 살면서 호구 노릇이란 노릇은 다 했었네요. 빚 없이 결혼 생활 해줄 수 있게 해준 대가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시며 인터넷으로 시켜달라 하시는데 자잘한 돈을 합쳐지니 나중에는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한 가끔은 분에 넘치는 물건들을 구입해 주시길 바라셨는데 예를 들어 고추 말리는 기계라든지 안마기라든지 항상 너무 비싸지?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빚 없이 시작을 하게끔 도와주셨으니까요. 이렇게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시집 요즘 세상에 없으니까요. 요즘 어느 시댁에 결혼한다고 집을 해주니? 니들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두고두고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실 거기 세 주면 지금 니들이 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자식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통 크게 우리가 배려를 한 거지.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도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끔 뭐 사달라고 하는 거, 나 그거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당연한 거 아니겠니? 비싼 걸 요구할 때도 있지만 니들 대출금 나가지 않게 해줬잖아. 그럼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시집이 시골에서 자그마하게 밭을 일구시는데 공짜 노동력을 가진 남편과 저는 항상 주말이면 시집으로 불려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블루베리 심겠다. 하우스를 만들어 닭을 키워야겠다. 감자를 캐야 한다. 고추대를 세워야 한다.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흙 만지는 일을 했었어야만 했죠. 하물며 저는 생닭 털까지 뽑았어야 했습니다. 만일 남편이 제게 미안해하지 않았었다면 저는 그때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시집에서 일하는 게 제게는 힘이 붙였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제게 죄인이었어요. 시집에서 말도 안 되게 부려먹는 것이 남편 눈에도 보였을 테니까 얼마나 제게 미안했겠어요. 처음부터 시집에서 들어가라는 집에 살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랬었죠. 설마 본인 부모님들이 그리 하시겠냐고. 그리고 말씀만 괄괄하게 하시는 분이지 워낙에 털털한 분들이라 절대로 자식들한테 부담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그리 관심도 없으셨으면서 왜 이리 자주 부르고 하는 거냐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다 하더군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시이모님이 며느리란 자고로 초장부터 귀를 확 꺾어버리고 눌러줘야 나중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당신이 그리 못해서 지금 며느리에게 귀를 못 펴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네 이모가 그러는데 며느리 원래 그렇게 다뤄야 한다고 하더라. 이모가 처음부터 며느리 잡지 않아서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며느리 그게 이모 봐도 무슨 소 닭 쳐다보도 그리 한다 하더라. 그래서 나한텐 절대로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네 이모가 코치를 해주는 중이야. 이게 다 나중을 위해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 적당히 하다가 습관되면 그만할 참이니까. 왜? 네 처가 뭐라 하디? 힘들어 죽겠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한테는 엄마가 미안해. 나중에 엄마가 홀대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 미워서 그러겠니? 며느리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긴 하거든. 처음부터 잘해주면 나중엔 얼마나 더 우리를 우습게 보겠니?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 해주는 시댁이 어딨니? 그 정도로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으면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지. 안 그래? 남편은 저 이야기를 제게 전달해 주면서 좀 시어머니를 이해해달라 했습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혹시나 제가 시어머니를 홀대할까봐, 우습게 볼까봐 노파심이 나서 지금 교육을 시키시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남편은 너무 사랑했고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조금 이해해달라는 그 점은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본인 엄마니까 시어머니만 두둔하고만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그때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효자가 되려는 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남편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젠 좀 달라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 생각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으나 당신도 그 말에 동의를 한 뒤 내게 조금 참으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당신도 시집 편인 거냐고 그런 마음이 들어 속이 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고 또 절절매며 제게 속상한 마음을 풀어달라 하더군요. 남자들은 다 그런가요? 결혼하고 나면 안 그랬던 사람도 다 그렇게 변하는 것인가요? 시어머니 저 말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며느리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며느리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 정말 동의할 만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고 난 뒤 잠시 눈치를 보며 멈추었던 이사를 강하게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집에서 살라고 한 이 집에서 살다 보니 저를 그리 험하게 대하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책을 잡힌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운 좋게 집 근처에 고층 빌라가 신축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보다 출퇴근 시간은 좀 멀어지지만 그래봤자 15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이었기에 저는 그 집을 고집했습니다. 주변 생활 환경도 훨씬 좋고 더군다나 집 근처 10분 거리에 대형 병원이 들어서서 앞으로 생활 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것 같진 않았거든요. 남편도 처음엔 빌라여서 망설였지만 결국엔 그 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을 하고 가능 여부 조회를 기다렸던 그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마치 1년 같았어요. 그동안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용도 관리도 잘한 덕에 적정한 수준으로 무사히 그 집은 저희 집이 될 수 있었죠. 당장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그 빌라가 아직 준공이 떨어지질 않아 저희는 2달 정도 시집의 그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시집에 알렸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난리를 치시더군요. 요즘 가뜩이나 비성수기인데 지금 집을 내놓으면 어쩌냐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간다는 사실에 마치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니들은 생각이 있는 애들이니 없는 애들이니? 지금 이런 비성수기에 집을 내놓고 만일 안 나가면 그 집을 비워두라는 말이야?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니들 그 집에 살게 하려고 이사비까지 줘가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 내보낸 건데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라며 요즘 누가 빌라를 사? 빌라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반토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좀 물어보고 했어야지 왜 니들 마음대로 일을 이렇게 저질러? 그 계약 당장 취소해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한테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니들 멋대로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 애미 네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 다 알고 있다. 네 남편 머리에서는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 애가 워낙에 간이 작아서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를 살 애가 아니라고. 참 며느리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주면 줄수록 고마움도 모르고 더 바라기만 한다더니만 네가 딱 그 짝이로구나. 만일 니들이 이사 나가면 다신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제 멋대로는 자식들 둔 적 없어. 알겠니? 지들 빚 없이 시작하게 해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사 준비를 한다는 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 혼을 내셨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갑자기 벼랑간 니들이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놀란 듯이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우도 아닌데 어쩜 그리 태연하게 연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저희 친정 엄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늙으면 뻔뻔해지고 모든 일에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걸 고쳐야 하는데 늙을수록 주책인 건지 고치기가 참 힘이 든다고 말입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도 저 이야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사 비용을 주고 사람을 내보냈다고요? 저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비워놓은 집이 있는데 니들이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만일 세를 주었으면 난감했을 텐데 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늘이 도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세요? 그 집 비워 있었던 집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수기 비성수기를 따질 게 아니라 집이 워낙에 낡아서 수리할 곳이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활 환경도 중요한데 그곳은 생활 환경도 좋지 못하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안 나가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희 빚 없이 시작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3년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가 산 거잖아요. 이제 이사를 나갈 때가 됐다고요.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저희는 이사 나갈 거예요. 그리고 빌라든 아파트든 저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집으로 돈 벌 생각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제 나름의 반항이 시어머니 화를 더 불러오게 했나 보더군요. 잠자코 그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으니까요. 가뜩이나 그 큰 코평수가 점점 더 넓어지더니 시어머니 더 크게 고함을 치셨습니다. 저러다가 목 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이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이사를 가겠다고? 지금 내 앞에서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이사를 가? 왜? 너 혼자 가려고 하니? 이게 지금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디 이사를 가겠다는 말이 나와? 절대 못 가. 가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니들 이사 절대 안 돼. 만일 니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기쁜 뜻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도 이사 잘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뭐 이렇게 뻔뻔해? 그동안 빚 없이 살게 해준 시댁덕도 모르고 그냥 나가겠다? 이래서 며느리들은 잡아야 한다는 거야. 아주 그냥 막 잡고 족쳐야지만 이것들이 꼼짝을 못하지. 이것들을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해야 하나? 옆에 끼고 있으면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해? 그래, 만일 이사 나갈 거면 나가라. 대신 세입자를 구해놓던지, 만일 세입자를 못 구하면 그 집 전세를 돌릴 거니까 그 돈 주고 나가. 아니면 그냥 그 집에서 살던지. 한마디로 그 집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가라는 거야. 그럼 정당한 거 아니니? 그동안 보증금 없이 배려하면서 살게 해준 내 뒷목 잡겠으니까 계산은 확실하게 하자. 내가 원래 계산엔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그동안은 내 자식들이니까 봐준 건데 네가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니? 두 여자들의 싸움에 남편도 시아버지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끼어들 참이 없었겠죠. 3년,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저 그동안 시댁에 최선 다했습니다. 그 집에 얹혀 사는 죄로 뜯기기도 많이 뜯겼고 공짜 노동력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나오시다니요. 그리고 보증금만 받지 않았을 뿐 한 달에 70을 들였었고 더군다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할 때마다 군소리 없이 사드리곤 했었는데 그놈의 시집덕 2번 받다가는 아주 거덜이 나겠더군요. 막 나가고 뻔뻔하다 못해 주책 맞은 시어머니 앞에서 저 또한 배째라는 식으로 막 나갔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다시 얼굴 보지 말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좀 편하고자 이사를 나가겠다는데 세입자를 못 구했네 집이 비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사를 말린답니까? 이런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시집이 또 있을까 싶네요. 정말 어머니 이젠 이런 억지까지 부리시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 생각되시지 않는지 말이죠. 절대로 대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명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이사갈 예정이라는 거 모르셨던 바도 아니셨고 왜 이렇게 저희 이사를 말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다른 부모님들이라면 환영하실 일 아닌가요? 뒤통수를 쳤네 배신을 했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생했다. 아이도 커간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서 이사 간다고 하니 대견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세입자를 구해놔라. 전셋값을 내놓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계산을 하시겠다고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못지않게 계산에는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3년 남짓 매달 들였던 70만 원, 그리고 이것저것 사다 바친 물건들 값 계산해보면 얼추 꽤 될걸요? 전세는 얼마에 내놓으실 작정이신데요? 그럼 그 전세값 드릴 테니까 그동안 어머니 집에 보내드렸던 물건들 싹 다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딱히 필요하진 않으니까 다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집에 발디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네요. 어머니 명 어길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시집에 발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처럼 정당하고 공평한 거죠? 그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며느리 교육 시켜야 한다고 부려먹는데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참았고 그 집에 얹혀 살았으니까 눈치 보여 참아드렸었는데요. 저 지금부터 되바라진 며느리가 되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되바라지지 않았던 게 천추의 한이네요. 만일 당신도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집에 남아. 당신도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어머니 의견에 찬성했었던 사람이었잖아?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을 시집이라는 이유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나랑 내 아이는 그 집을 이사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하도록 해. 나 이제 빙다리 같은 노릇 그만할래. 시집 식구들 아예 안 보고 삽니다. 안 보고 사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랬다 하더군요. 계속 이렇게 본인 무시하고 섭섭하게 하고 진짜 집에 안 오면 네가 살던 그 집 네 이름으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 준다 해도 받을 생각 없고 괜히 그 낡고 작은 집 때문에 괜히 세금 낼 필요가 뭐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그 집 주고 나서 얼마나 시집덕 어쩌고 저쩌고 하시겠냐고. 그리고 그걸 세줘도 수리 엄청 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안 받고 안 주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싶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시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시집만 생각하면 골이 아파오고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도 아니고 시집 사람들은 묵묵히 따라주는 며느리는 우습게 보는 유전자를 타고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던 거겠죠. 저는 정말 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남편만 다녀왔었고요. 뭐 남편만 보내고 저는 그 시간에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갔었었죠. 이런 게 바로 정당하고 동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